대선 공식 선거일이 막이 오르면서 대선 전국이 안보에 대한 이슈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들의 대가리 위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문재인의 발언은 국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재인은 답을 그런 회피합니다. 주장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안 다 된 되셨으니까. 것처럼 시건방을 그래서 대통령이 떱니다.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끝까지 북한은 주적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적과 관련한 이 짧은 시간의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문재인이 북한에 대해 주적을 주적이라 답변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우리나라와 북한은 종전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백서에서 적시하고 있는 주적에 대한 팩트는 무엇일까?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난 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서울 불바다 위협이 이어지자 YS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부터 북한은 우리의 주적, 중공동 주변국은 적성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중인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무현이는 2004년 10월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살해 사건에 이어 천안함 폭침까지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다시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어난 연평도 포격 도발과 모함지뢰 도발, 대북 확성기 총격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여전히 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없으면 유사시 우리 군에 어떠한 명령을 할 것인지 유감스러움을 넘어 존나 겁이 납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주적 개념은 확고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목표는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 체제를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확고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란 사람의 주적 개념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쟁 나면 다 뒤지자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문재인의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꾸 어디서 북한 것을 가져다 씁니다. 먼저 가져다 쓰고 걸리면 실수를 하고 고의인지 실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일 채널A는 문재인 정책 홍보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 올라온 포스터 가운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처라는 문구가 적힌 안보 공약 포스터가 있는데 그 속에 실린 탱크와 미사일이 북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터 속그림은 실루엣이었지만 그 형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탱크 T-55와 경전차 BTR-60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SA-3였습니다. 채널A 보도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은 외주업체에 작업을 맡겨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는 태극기 사진으로 즉각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즉시 논평을 내며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격했습니다.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 문재인 캠프가 북한 것을 가져다 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캠프 홍보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혜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곰과 호랑이의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확인 결과 북한 평양중앙동물원의 호랑이, 사자, 곰 같은 멸종위기 동물을 몇 시간씩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는지를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결국 이기고 마는 우직한 이미지의 곰은 승리를 쟁취하는 캐릭터라며 문재인을 홍보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영상은 동물학대와 북한 영상이라는 점 때문에 게시 후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주적 논란과 송민순 전 장관에 의해 밝혀진 북한 유엔 인권 논란, 그리고 북한 것을 자꾸만 가져다 쓰는 문재인이 과연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자리 문제, 경기 둔화 등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아무리 네가 강남에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네 빌딩 옥상 위로 미사일 떨어지면 네 거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또한 네가 아무리 우량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부자라고 할지라도 전쟁 조짐이 보이면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여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안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돈을 삥 뜯어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며 북한에 내주려고 했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안보의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씨,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은 당신이 끝까지 말 못한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